자, 75쪽에 종결 표현이 나오는데 자,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단순 진술입니다. 그래서 뭐뭐 한 다로 끝날 거예요. 뭐뭐 한다. 평서문. 그래서 진우가 수업을 한다. 혜림이가 수업을 듣는다. 이런 거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문문. 의문문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맨 뒤에 뭐 붙어요? 기호로. 물음표 붙잖아, 그지? 근데 요 의문문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판정의문, 설명의문, 수사의문. 판정의문은 가부, 예, 아니요. 설명의문은 보통 의문사라고 하는 게 붙을 거고, 수사의문은 쉽게 얘기하면 가짜 의문문이야. 쌤이 질문을 도현이에게 한번 해볼게요. 도현아, 니 학원 마치고 집에 가나? 네로 대답을 한 거잖아, 그지? 어떻게 가노? 방금 집에 가나라고 했을 때 네 판정. 어떻게 라고 하는 의문사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걸어서 가요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 수사의문문입니다. 도현이가 시험을 치고 집에 왔는데 시험을 못 쳐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도현이 성적표를 딱 보신 거예요. 엄마가 마음에 안 들었어. 방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도현이한테 너 정말 이렇게 공부 안 할 거야! 라고 엄마가 딱 얘기를 했는데 도현이가 엄마 난 공부를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날 밥을 얻어 먹겠냐 못 얻어 먹겠냐? 밥을 못 얻어 먹겠죠, 그죠? 그럼 엄마가 너 이렇게 공부 안 할 거야의 의미는 뭐야? 뭐야?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라. 이게 수사의문문이에요. 상대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고. 이게 이제 보통은 문학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설의법이라고 하게 되죠. 설의법. 그래서 수사의문문. 이거 이제 중세국어하고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니네가 배우게 될 건데 우리 부산 사투리는 판정의문과 설명의문이 구분이 돼요. 지우야, 집에 가나? 하고 마치고. 어떻게 가노? 두 개가 지금 구분이 됐어요. 어떻게 구분돼요? 집에 가, 나, 아 계열로 끝나면 우리 판정의문이거든. 어떻게 가, 노라고 해가지고 오 계열로 끝나게 되면 설명의문이죠. 그래서 아 계열이냐, 오 계열이냐에 따라서 부산 사투리에서는 설명과 판정의문이 구분돼요. 경상도 사투리에서는 가능해. 이게 이제 중세국어 때도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중세인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거기 남아있다. 부산 사투리에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평서의문, 감탄문은 감정을 표현하는 문제. 오, 지가 밥을 먹는구나. 지가 한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밥을 먹는구나. 이런 거 있지, 그지? 명령문 뭐예요?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거. 청유문이 조금 중요합니다. 청유문은 함께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화자와 청자를 포함할 거야. 근데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청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거야. 그래서 얘가 기본이 뭐뭐 알아 어라면 청유문은 뭐뭐 하. 자, 우리 같이 마라탕 먹자. 우리 같이 집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유. 근데 거기 보시면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뒤에 한 잔만 넘어가 가지고 높임 표현하면서 나중에 좀 볼게요. 76쪽에 높임 표현해 가지고 우리말의 높임 표현에는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상대 높임입니다.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일 거고요.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일 거고요. 상대 높임은 청자, 듣는 사람을 높일 거다. 그러면은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 자, 17세가 된 서연이가 엄마한테다가 엄마 할머니 집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엄마가 서연이 뺨을 딱 싸가지 없는 할머니한테 집에 간다가 뭐야? 라고 하실 거 아니야. 싸가지가 있게 바꿔야 되겠죠, 그죠? 싸가지 있게 바꾸는 걸 뭐라고 할 거다? 주체 높임이라고 할 거다. 왜? 여기서 할머니라고 하는 게 지금 주어잖아. 그럼 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할머니가 대신에 할머니께서, 집 대신에 간다 대신에 가신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깨서를 뭐라고 할 거냐? 높임의 주격조사. 댁이라고 하는 것은 높임의 특수어휘, 그 다음에 시가 들어갔어. 얘의 이름이 주체를 높여주는 어미예요. 어간 뒤에 붙을 거야. 근데 맨 끝에 있는 어미 앞에 오는 애라 가지고 선어말어미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식. 객체 높임은 요건데, 이제 할머니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부사어잖아, 그지? 그래서 에게 대신에 뭐 쓸 수 있어요? 깨 쓸 수 있겠죠. 물을 주다 대신에 뭐 할 수 있어? 주다 대신에 들이다. 그래서 뭐야? 높임의 부사격 조사다. 그 다음에 들이다는 높임의 특수어휘다. 그 다음에 진우가 할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또 높임을 실현해야 되는 대상이 할머니를 이라고 하는 뭐야? 목적어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할머니를 데리고 대신에 뭐 할 수 있어? 모시고. 그리고 애들이 또 너무 공손하게 하려다 보면은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아니고 병원에 가셨다 이러거든. 근데 여기서 병원을 가는 거는 누구야? 얘잖아. 얘를 높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가셨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갔다. 여기서 이제 주체 높임하고 객체 높임인데, 봐봐.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는 조사가 있어요. 근데 객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나 부사어 중에서 부사어만 있어요. 목적어를 높이는 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어휘에다가 선어말 어미를 붙여가지고 주체 높임을 실현할 수가 있는데, 객체 높임은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수어휘는 둘 다 쓸 수가 있다. 특수어휘. 근데 두 개가 서로 다른 특수어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볼게요. 76쪽 주체 높임법. 말하는 이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식이고, 실현어미가 체연의 주격조사 동그라미 치세요. 깨서, 그 다음에 용언의 선어말 어미 시, 그 다음에 특수한 어휘.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77쪽 가볼게요. 77쪽에 주체 높임법의 종류 보시면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는데, 직접 높임은 어머니가 가시는 거잖아, 그지? 가는 주체가 엄마 맞죠, 그죠? 근데 간접 높임의 예시 보시면은 있으시다 라고 했을 때 고민이잖아, 고민. 근데 이 고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근데 이 고민의 주체가 누구야? 어머니잖아.
그래서 어머니를 높이는 거. 요거를 서술어의 직접적인 주어가 아니지만 이 주어와 관련된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는 방식. 그게 뭐다?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고요. 객체 높임 한번 봅시다. 객체 높임, 말하는 이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서술의 객체고요. 최연의 부사격 조사 여기 있죠? 깨. 그 다음에 특수어휘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요렇게. 자, 마지막이 이제 상대 높임입니다. 상대 높임. 상대 높임은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니네가 구분해야 되는 게 격식체하고 비격식체를 구분을 해 줘야 돼. 그래서 격식체 안에는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가 있고요. 얘는 요가 있어요. 하십시오체는 우리말에서 제일 높이는 거야. 그래서 철수가 이곳에 왔습니다. 철수가 이곳에 왔습니까? 이렇게 우리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투 있죠. 다, 올, 까, 다나 까를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이게 이제 하십시오체고, 하오체와 하개체는 지금 현대에서는 거의 사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 언제 들을 수 있냐면은 사극 보면 들을 수 있어요. 최근에 사극 드라마 본 적 있냐? 지우야? 사극 뭐 본 적 있어? 그럼 보통 이제 사극에서 이렇게 선비들끼리 앉아가지고 이거 좀 드시오. 거기 자네 거기 앉아보게. 이런 말 하잖아, 그지? 그렇게 했을 때 하오체가 상대방을 조금 대우해 주는 거. 그래서 요거 이제 선생님 세대까지만 해도 선생님의 할아버지 세대 있지, 그지? 선생님 할아버지 세대가 이제 선생님 아버지한테다가 보통 하오체를 좀 써요. 네, 자네 이리로 오게 하면은 약간 낮추는 거. 이거 좀 드셔보시오. 이렇게 이제 하계체를 쓰는 거예요. 하오체는 상대방을 조금 높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서로 동등한데 반말하기 힘들 때 사극에서 쓰고, 하계체는 완전 낮추는 건 아니고 완전 낮추기는 힘드니까 조금 대접해 주는 거야. 여기 좀 앉아 보시게, 여기 좀 먹어 보시게, 이런 식으로. 해라체는 이제 완전한 낮춤이죠. 야 이거 먹어라. 저리 좀 가라. 니 집에 가나?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 제일 많이 쓰는 높임법은 해요체죠. 선생님 이것 좀 먹어보세요. 저리 좀 가보세요. 시간 있으세요? 요 붙는 것들, 그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되고요. 이 요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입니다. 얘는 조사야, 조사. 조사. 얘는 뭐야? 어미야. 어미. 요거 여기 가야 되겠네. 얘 조사입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해체하고 해라체를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도현아 이거 뭐야? 무슨 체야 이거? 먹어라. 아까 전에 문장 종류 했었잖아. 문장의 종류.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정류문, 감탄문. 명령이죠, 그죠? 이건 뭐예요? 먹자. 정류. 의문. 그지? 요것들은 요 어말, 어미를 통해서 어떠한 문장의 종류가 드러난다. 먹다. 다만 봐도 평서문이죠, 그죠? 근데 해체 같은 경우에는 야, 너 이거 먹어. 야, 우리 이거 같이 먹어. 너 이거 먹어? 나 지금 이거 먹어. 차이점 보여요? 얘는 어말 어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얘는 억양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그래서 명확한 어말 어미가 없는 애를 뭐라고 할 거다?
해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그래서 격식체와 비격식체인데 격식체는 언제 쓰냐면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써요. 그러니까 니네 이제 초등학교 때 학급 회의 이런 거 보면 이제 교과서처럼 배우잖아. 지금부터 학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때 지금부터 학급 회의를 시작할게요 하는 사람 없죠, 그죠? 공식적 자리, 공식적 자리. 그다음에 조금 덜 친근한 상대 한테는 격식체를 써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이제 비격식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공식적 자리, 그다음에 좀 친밀한 관계 이렇게 쓴다고. 오케이? 그리고 해라체와 해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우리는 부산 사람들은 해라체를 좀 많이 써.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좀 굉장히 불편했던 적이 있는데 서울 애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야, 너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너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도현이 부산 사람이잖아. 무의식적으로 먹었다 이렇게 하면 서울 애들이 너 왜 화를 내? 물어본단 말이야. 화 안 냈다. 너 지금 화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해라체 끝을 명확하게 맺어준다. 근데 이제 보통은 서울 경기권에서는 뭐 해체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넘어가서 자, 배웠으니까 문제를 또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뒤에 넘어가시면은 89쪽. 89쪽. 선생님, 체킹하는 거 풀면 될 것 같아. 89쪽 14번부터. 14번부터. 아닌데? 잠깐만. 맞나, 이거? 아니. 92쪽에 92쪽. 92쪽에 27번부터 34번까지. 34번. 그냥 풀어보세요. 자, 27번이죠. 27번.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했던 의문문 세 종류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창밖에 비가 많이 오니 요거 무슨 의문문이에요? 판정 의문이죠. 온다 안 온다. 예 아니요. 니은 뭐야? 꼬마야 줄을 제대로 서지 못하겠니? 뭐야 이거? 줄 똑바로 서라. 그지? 뭐예요? 수사 의문문이죠. 디귿에서 너는 지금 무슨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슨이니까 요게 의문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 의문. 리을 같은 경우에는 쌤이 봤을 때 두 개로 해석 가능한데 왜 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잖아, 그지? 수사 의문문도 되고요. 왜 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아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왜 라고 하는 의문사에 대한 설명 의문도 되겠죠, 그죠? 다음에 미음, 그날의 슬픔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까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상대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수사의문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면 되겠고요. 자, 28번에 5번입니다. 28번에 5번. 자, 듣는 이만 행동의 주체가 되라 라고 했을 때 듣는 이가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은 명령이죠, 그죠? 명령. 는 리을과 미음 했을 때 리을은 명령인데 미음은 청유문이니까 화자도 같이 할 거야. 28번에 5번. 29번. 가가 실현된 예. 자, 기억 보시면은 뵙다. 누구를 뵐 거야? 누구 뵙는 거야? 은사님이죠. 그럼 요거 목적어 높였으니까 객체 높임이겠네요. 드리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야? 할머니죠. 이것도 할머니께 라고 부사어니까 두 개 객체고요. 아버지께서 나가신다 주체고요. 할아버지께서 계신다 주체고요. 3번 되면 되겠고. 30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요거 답이 2번입니다. 네, 지금 방에 이거는 계십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계십니다. 있다에 대해서 의문이 동사의 경우에는 계시다가 돼야 되고 형용사에 대해서는 있으시다가 되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계시다에 해당한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께서 지금 방에 계신다라고 표현해야 된다.
그 다음에 31번 기억부터 디귿에 드러나는 높임의 대상. 요거 문제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기억이 드셨어 옆에다가 해체라고 적어보세요. 기억.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드릴게요니까 해요체예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주셨습니다라고 해서 하십시오체. 그래서 요거 엄밀하게 따지면 기억, 니은, 디귿이 셋 다 뭐가 실현되어 있는 거냐면은 상대 높임 실현되어 있습니다. 청자에 대해서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상대 높임이기 때문에 낮추고 높이고 셋 다 상대 높임은 사실 실현이 되어 있어요. 31번에는 답이 4번 내면 됩니다. 4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2번에 1번. 제시된 예문을 바탕으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보자마자 PTSD 올 뻔했는데 탐구 결과 32번에 답 3번이거든요. 32번에 답은 3번인데 자,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자, 자, 손자가 할아버지가 청자잖아요. 청자가 아버지가 왔습니다. 요게 이제 아버지를 높이려면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이 청자와 주어의 관계를 봤을 때 이 청자가 더 높아서 이 청자한테 주어를 높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압존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압존법.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PTSD 왜 오느냐? 쌤 한 번씩 얘기할 때마다 깜짝 놀랐는데 쌤이 벌써 군대 갔다 온 지가 한 18년 정도 됐더라고. 난 어제 거기 있었던 것 같거든. 굉장히 억울한 상황 나온 거예요. 어제 갔다 온 것 같은데 벌써 18년이 됐어. 쌤 군대에 있을 당시에 니네 군대 계급 아니야? 군대 계급. 나 처음에 이제 내 군대 입대하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도현아 지우야. 군대 입대하면 너 계급 뭐야? 그렇죠. 2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있단 말이야. 왜냐면 쌤이 내가 2병이었다 치고 병장이 A, B, C는 이 B가 나한테다가 야 너 가가지고 A 병장님 모시고 와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내가 갔어. 이렇게 다 가가지고 A 병장님 B 상병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병장이 뺨을 딱 치는 거야. 선생님 왜 맞았을까? 내가 맞은 이유 뭐 잘못된 거 있어? 지호야? A 병장님 B 상병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시라고? 오케이,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C 상병님께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압존법이 안 쓰였다라는 거야. 왜? 듣는 사람인 병장 입장에서는 B 상병이 자기보다 하급이잖아. 근데 걔를 내가 자기한테 대해서 높였다라는 거지. 압존법을 제대로 안 썼다고 이렇게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압존법이야. 청자가 주체보다 높을 경우에 화자인 나에 대해서 주체가 높지만 이 주체를 높이면 안 되는 거. 그게 이제 압존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답이 3번. 손님 주문하신 커피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커피는 어떻게 돼요? 나왔습니다가 돼야 되죠, 그죠? 간접 높임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돼야 돼. 다음 33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요거는 답이 요거는 이제 시제 문제네. 시제 문제. 시제 문제라 가지고 선생님이 나중에 시간 표현에 설명하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뒤로 넘어가서 자, 또 봅시다. 뒤에. 쌤 체크하는 거 보세요. 112쪽에 28번, 113쪽에 29번,
117쪽에 40, 41, 42. 118쪽에 43, 44. 잠깐만. 43까지 풀면 되겠다. 43까지. 43까지. 지금 풀어보세요.